안녕하세요. 인볼든 코리아의 알렌입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네요. 여기 보시다시피 아이폰 13 미니, 아이폰 13, 아이폰 13 프로, 그리고 아이폰 13 프로 맥스 네 가지 모델 모두 미국 현지에서 방금 막 수령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는 10월 1일부터 사전 주문이 시작되고 8일부터 출시인데 하루라도 빨리 실물 리뷰를 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발빠르게 공수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4개의 모델 언박싱과 디자인을 주로 살펴보고 간단한 성능과 카메라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하루 이틀 정도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좀 더 자세한 실사용기를 다음 주쯤에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아이폰 12와의 구체적인 비교, 아이폰 13을 선택한다면 4가지 모델 중 어떤 모델을 선택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알찬 정보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한국 출시 이전에 체크하셔서 구매 결정에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잊지 말아주시고요. 자, 가장 설레는 순간이죠. 언박싱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것부터 해야 되지? 일단 프로부터 가볼게요. 긴장되네요, 괜히. 이제 박스를 이렇게 뜯어보면 우선 본체부터 좀 보겠습니다. 느낌이 너무 좋아요. 지금 보시는 컬러가 이게 이번 아이폰 13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시에라 블루 색상인데요. 정말 고급스럽네요. 애플이 이렇게 은은하고 오묘한 색상을 정말 잘 뽑는 것 같습니다. 무광 후면과 사이드에 적용된 스테인리스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세련됐어요. 나머지 구성품은 뭐 이전과 비슷합니다. 설명서랑 유심 빼는 핀? 이런 게 있고요. 여전히 파워 브릭은 없고 USB에서 라이트닝으로 가는 케이블만 딸랑 들어 있습니다. 이게 끝이고요. 나머지 모델들도 구성은 똑같아요. 우선 이거 한번 뜯어 볼게요. 이 순간이 항상 제일 설레는 것 같아요. 요새 친환경적인 그런 부분을 갖다가 애플이 고려를 해가지고 아무래도 포장지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간소화시킨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플라스틱이라던가 이런 것도 많이 줄였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딱 간략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게 13 프로. 그 다음 이제 13 골드 프로 맥스고요. 골드 색상은 은은한데 지난 12 버전과 큰 차이는 못 느끼겠어요. 여전히 큰 사이즈, 더 커진 카메라 범프가 굉장히 눈에 띄네요. 이게 굉장히 많이 커졌고 이렇게 옆에서 봐도 많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아이폰 13 핑크 모델이고요. 아까 프로는 박스 자체가 블랙이었는데 이제 그냥 아이폰은 포장지가 화이트입니다. 핑크 굉장히 이쁘네요. 약간 오묘한 뭐라 그래야 되지? 봄에 스벅에서 나오는 드링크 컬러 같은? 시에라 블루처럼 은은한 느낌이 확 있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핑크한 것보다 조금 더 은은해가지고 훨씬 더 세련미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 아래 라인은 측면에 알루미늄 소재가 쓰였고요. 후면은 유광 글래스가 적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폰 미니를 사실 개인적으로 제일 기대되는 모델이긴 합니다. 미드나잇이라는 컬러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오묘하게 블랙인지 아니면은 네이비 컬러인지 모르겠는데 이 뒷면 후면을 보면은 블랙 같은데 사실 옆에랑 이 카메라 범프를 보면 약간 네이비 빛이 돌기도 합니다. 자, 아이폰 13 라인업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어떠신가요? 디자인적으로는 전작에서 많이 바뀐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실제로 보니까 이게 새 것이라 그런지 괜히 설레는 감이 있긴 있네요. 그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이 노치 부분, 키노트에서는 20% 정도 작아진 사이즈라고 하긴 했는데 체감상 더 작아진 것 같기도 하고요. 전면 카메라가 왼쪽으로 옮겨졌네요. 또 다른 변화는 레귤러 모델과 미니 모델의 카메라 대각선 배열인데요. 아무래도 렌즈 크기가 커져서 이렇게 배열한 거 아닌가 싶은데 실제로 보니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딱히 거슬리는 것 같진 않습니다. 카메라 이 배치는 그렇다 쳐도 렌즈 사이즈는 좀 불만인데요. 이 커진 렌즈 때문에 카메라 범프가 확실히 커졌고요. 갑툭튀 현상도 확실히 더 심해졌습니다. 제가 좀 민감한 편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한눈에 봐도 와 크다 이런 느낌이 들고, 카메라에 튀어나온 정도도 옆에서 보면은 많이 신경 쓸 것 같아요. 그만큼 손상 걱정도 좀 커질 것 같고요. 무게와 두께도 좀 늘어났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더러 단점으로 지적되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크게 체감되진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아이폰 12 프로가 가져오기로 한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오늘 출근을 못해서 직접 비교를 못하는 게 좀 아쉽기는 한데, 자세한 비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음 영상에서 충분히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지금 느낌상으로는 원래 무겁긴 했지만 그렇다고 엄청 더 무거워졌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11 프로랑 비교해 봐도 그렇게 엄청 거슬릴 정도로 무거운지는 모르겠어요. 공식적인 무게는 13 프로가 12 프로보다 16g 증가한 203g, 그리고 이 13 프로 맥스가 12 프로 맥스보다 12g 증가한 238g인데요. 12g, 16g이면 방울토마토 한 개 정도 무게거든요. 근데 정말 예민하신 분들이 아니라면은 아이폰 12 프로가 큰 무게 차이를 느끼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두께 같은 경우는 아이폰 12 라인의 두께가 7.4mm였던 것이 13 라인업으로 오면서 0.25mm 증가한 7.65mm로 바뀌었는데 이 정도면은 육안상으로는 구분하기 힘들고요. 물론 상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무게나 두께가 줄어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지만 어쨌든 불편한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정도 무게 늘고 배터리 용량은 훨씬 커졌는데 오히려 이득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참고로 배터리 용량 관련해서는 아이폰 13 미니가 12 미니보다 1시간 반, 아이폰 13 프로가 12 프로보다는 1시간 반 이상, 그리고 프로 맥스는 12 프로 맥스보다 2시간 반 이상 오래 간다고 합니다. 디자인은 이 정도로 살펴보기로 하고요. 사실 실물 보기 전에 인터넷 사진으로만 봤을 땐 아니 어차피 애플 사는 사람들 절반은 감성으로 사는데 디자인 똑같이 내면 어쩌자는 거야? 이런 생각이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게 신상 버프 때문인지 색감이나 재질 이런 게 꽤 괜찮은 느낌도 있는 것 같네요. 아무튼 애매하긴 한데 정확한 판단은 아이폰 10이랑 나란히 놓고 다시 평가해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 이것저것 기능 몇 가지만 간단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아이폰 13 라인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바로 120Hz 프로모션 디스플레이죠. 아이패드 프로에 적용되었던 기술인데요. 경쟁사 제품에 비해 다소 늦기는 했는데 드디어 아이폰도 120Hz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단 예상했던 대로 프로 라인과 프로 아래급 라인 나누기로 프로 라인에만 적용이 되었고요. 아이폰 13 미니와 레귤러 모델은 여전히 60Hz까지만 지원을 합니다. 이 프로모션 기능은 사용자의 모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용자가 스크롤을 움직일 때는 더 높은 주사율로 출력해주고 스크롤을 멈출 때는 다시 주사율이 낮아지는 방식의 디스플레이고요. 때문에 프로급에서는 더 부드러운 화면을 감상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 13 프로와 일반 모델을 놓고 어느 정도 체감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쪽 오른쪽이 13 프로고요. 이 왼쪽이 그냥 13인데요. 우선 스크롤이 많이 되는 인스타그램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빨리 넘기면은 제가 카메라에 이게 잡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빨리 호로록 넘길 때 확실히 오른쪽이 조금 더 부드러워요. 근데 이게 지금 약간 애매한 게 굳이 필요한 기술인가 싶은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이게 느리게 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크게 불편하거나 뭔가 이건 아니다 싶은 경우를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프로와 레귤러를 나누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간 의문이 되기는 합니다. 아무튼 디스플레이가 전보다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는 역시 다음 영상에서 아이폰 12와 비교하면서 더 자세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정말 큰 개선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크다고 와닿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게임이랑 영상 시청하면서 디스플레이를 좀 더 살펴볼게요. 이번에 탑재된 슈퍼 레티나 XDR OLED 디스플레이와 더불어 A15 칩셋의 그래픽 처리 능력 향상을 통해 콘텐츠에 맞춰 최적의 그래픽 출력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일단 영상을 한번 틀어볼게요. 우선 일부러 8K 영상을 지금 틀어놓고 보고 있는데요. 색감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지금 이게 전화기 자체 세팅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프로가 훨씬 더 영상을 부드럽고 더 자연스럽게 보여준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근데 육안으로는 컨텐츠에 맞춰서 뭔가를 해준다라는 느낌이 사실은 지금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는 크게 느끼기가 힘드네요. 사실 이게 뭐 720p에서 4K로 넘어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30프레임에서 60프레임으로 올라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확연한 차이가 있는 그런 영상을 보지 않는 이상은 하드웨어적으로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갖다가 육안으로 보는 거는 사실은 많이 힘들어지긴 한 것 같아요. 너무 기술이 발달하고 이제는 아주 미묘한 차이들로 점점 더 하드웨어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지금 육안으로는 크게 뭔가 영상을 시청하는 데서는 차이가 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뭐 게임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게임을 막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사실은 이것을 리뷰하거나 뭔가 얘기를 하기에 과연 좋은 사람일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조금 있긴 있는데 그래도 게임을 하다 보면은 뭔가 좀 그래픽 면에서 뭐 있지 않을까. 이제 그냥 무작정 뛰기만 하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몰라가지고 뭐 크게 지금 뭐 모션이나 이런 게 거슬린다고 지금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휙휙 움직일 때 뭐 크게 문제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아이폰 13이었고요. 한번 프로로 똑같은 걸 해볼게요. 프로 역시 뭐 지금 같은 게임을 했는데요. 이걸 급격하게 움직일 때 프레임이 조금 예전보다는 그냥 13 버전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은 있어요. 확실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움직였다 했을 때 아까는 굉장히 정신사나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 캐릭터가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인식을 하면서 앞에 화면만 바뀌고 있네? 라는 느낌이 있어요. 아까 같은 경우는 내가 과연 지금 같은 곳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 막 이런 생각까지도 들 정도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내 캐릭터의 중심은 잘 잡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사실은 이 프로모션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이 차이가 확 느끼는 부분은 이거예요. 그냥 홈스크린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이 부드러움이 좀 달라요. 프로가 훨씬 더 부드럽게 넘어가는 느낌은 있어요. 여기는 그런 면에서 이게 가치가 있느냐 프로가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아무튼 디스플레이가 전보다 얼마나 개선됐는지 역시 뭐 다음 영상에서 아이폰 12와 비교하면서 더 자세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이렇게 확 느껴지는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과연 프로에 이게 맞는 것인가, 프로로 넘어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프로를 갖다가 뭐 카메라 때문에 프로로 간다라고 하면 그건 좀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카메라를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제 카메라 한번 간단히 사용해 볼게요. 애플이 이번 아이폰 13 라인업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어필한 게 바로 대폭 향상된 카메라 성능이죠. 전반적으로 경쟁 모델인 갤럭시 같은 경우 촬영 결과물이 조금 인공적인 샤프함이 있는데 아이폰 13은 훨씬 더 내추럴하고 현실적인 컬러감을 보여주고요. 포커스도 더 잘 잡고 블러도 적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3은 우선 아이폰 12 라인업에서는 프로 맥스에만 적용했었던 센서 시프트 OIS가 아이폰 13에서는 전 모델 광각 카메라에 적용됐다는 점이 굉장히 흡족합니다. 흔히 말하는 손떨방 기능이 전 모델에 적용돼서 좀 더 안정적인 촬영이 가능하고요. 일단 한번 무작정 사용해 볼게요.
이번 아이폰 13 카메라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게 저조도 촬영 시 야간 모드 개선이었는데, 광각 렌즈와 초광각 렌즈 개선을 통해서 어두운 곳에서도 수광량을 엄청나게 발전시켰다고 하죠. 프로라인 같은 경우 라이다 스캐너로 저조도 환경과 야간에서도 선명한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일단 좀 어두운 곳에 가서 사진을 좀 찍어 볼게요. 이렇게 조금 불빛이 부족한 곳에서 사진을 촬영을 해봤는데요. 그 결과 명확하게 프로가 더 좋다는 거는 확실하네요. 여기 그냥 13에서 찍은 사진은 역시 빛이 많이 없기 때문에 빛이 많이 빨아들이지 못하는 게 있고, 13 프로와 13 프로 맥스 두 개는 13을 월등하게 뛰어넘는 게 있는데, 프로 맥스가 확실하게 조금 더 밝게 찍어주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선명도 차이가 크고요. 13에서 13 프로 그 다음에 까지는 선명도가 월등하게 점프가 커가지고 아마 이 차이는 아마 명확하게 누구나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 13 프로와 13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선명도에서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색감의 차이인 것 같고요. 노이즈 같은 경우도 프로 모델들이 훨씬 더 적습니다. 13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그래도 노이즈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근데 프로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가 많이 없기 때문에 사진을 봤을 때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진만으로 봤을 때는 프로에 대한 그 어필이 확실히 있다라는 것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네요. 또 이번에는 프로와 프로맥스 모두에 77mm 망원 렌즈가 공통으로 들어갔죠. 3배 광학 줌 그리고 야간 모드까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그냥 한번 찍어 볼게요. 프로와 프로맥스 모델을 가지고 3배 광학 줌 그리고 0.5배 줌 아웃까지 해보고, 그 다음에 보통 그 1배에서도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요. 역시 프로맥스가 좋기는 하네요. 이게 카메라가 사이즈 자체가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프로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선명도와 노이즈도 훨씬 더 적은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컬러도 훨씬 더 명확하고요. 그 다음에 3배 줌을 했을 경우에는 줌인을 쭉 당겨 보면은 사진 자체의 노이즈가 프로가 조금 더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게 엄청나게 크지는 않아요, 차이가. 근데도 불구하고 프로 맥스는 역시 프로 맥스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양쪽에 옆에 놓고 보면은 비교가 되기는 하네요. 그리고 일반 모델에 없는 아이폰 13 프로 라인만의 또 다른 기능으로 접사 모드가 새로 생겼죠. f1.8 초광각 카메라로 무려 2cm 거리까지 근접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얼마나 결과물이 괜찮을지 바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아이폰 프로 맥스를 지금 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특이한 점은 이거예요. 접사를 한다는 것이 뭐 딱히 다른 세팅이 있는 게 아니에요. 피사체가 여기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그냥 가까이 가면은 방금 보셨죠? 이렇게 잠시 렌즈를 바꾸는 과정에서 화면 뷰파인더에 보이는 그 그림이 싹 바뀝니다. 빠지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시프트를 하고, 들어가면 또 다시 이렇게 시프트를 하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보통 렌즈에서 광학 렌즈로 넘어가면서 줌을 당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여기에 1배라고 여기 지금 보이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게 줌을 많이 당겨 놓은 상태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까이까지 가더라도 별로 노이즈라던가 뭐 그런 게 안 보이죠. 굉장히 디테일이 잘 살아있게 나오죠. 지금 카메라 자체를 엄청 근접하게 가까이 갖다 댔는데도 잘 나옵니다. 또 이번에 새로 추가된 사진 스타일 기능도 한번 써볼까요? 사진 보정을 하는 필터와는 조금 다르고, 사진을 찍기 전에 인물 바깥쪽이나 배경이나 피부색은 그대로 두면서 사진의 톤이나 온도를 조절해주는 기능이라고 하는데, 한번 설정해 놓으면 그 기능이 계속 유지된다고 합니다.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스타일 기능을 사용하려면 여기 왼편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고 오른쪽에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이렇게 스와이프하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풍부한 대비, 선명하게, 따뜻하게, 그리고 차갑게까지 정말 차이들이 딱딱딱 보여요. 이게
이게 사진을 촬영하기 위한 카메라로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특히 프로라인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3 애플이 왜 이것의 카메라를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 기능, 거의 전문 장비로 촬영한 것과 다름없는 성능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인물사진 모드에서 보여줬던 오토포커스가 이제는 동영상에서도 적용된다고 하고, 시네매틱 모드가 아이폰 13 모든 모델에 적용이 됐다는 점도 그것도 놀랍습니다. 아무튼 시네매틱 모드는 화면 속 인물의 동작을 분석해서 자동으로 포커스를 맞춰주고, 피사체가 앵글 안으로 들어오면 이것도 예측해서 초점을 자동으로 맞춰주기도 하고, 게다가 촬영 후 피사체 얼굴을 클릭만 하면 간단히 포커스를 옮길 수 있는 등 사후 심도 조절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거 한번 이것저것 만져보면서 촬영을 해볼게요. 생각보다 시네매틱 모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영화 프로 장비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정도로 영상을 만들어주는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뒤를 돌았을 때 제 얼굴이 블러 처리가 되면서 뒤에 있는 분이 얼굴이 더 포커스가 되고 다시 돌아오는 등 애플이 선전했었던 기능들이 다 나온다는 것이 상당히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항상 그 질문이 드는 것 같아요. 애플이 이 상태에서는 카메라 안에 넣을 수 있는 기능을 다 넣고 나서 이제는 뭘 넣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기능을 넣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더 이슈화 될 수 있는 기능을 넣을 수 있지? 라고 고민하다가 억지로 그냥 우겨 넣는 기능들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우리가 이 포커스가 인아웃 되는 그런 기능들을 영화 촬영을 하지 않는 이상은 매일 사용하지는 않을 그런 기능 같은데, 또 물론 이 프로라는 이 라인이 사실은 또 프로페셔널, 즉 이 영상 전문인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전화기로 또 이런 걸 갖다가 만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참 묘하게 완벽하게 공감이 가지 않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어쨌건 애플이 카메라에 사진 그리고 동영상 촬영을 할 수 있는 기능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추가를 하고, 그러면서 이 프로 라인업을 더 보강한 것은 사실인 거 맞습니다. 단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이 갈 수 있는 기능들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아이폰 13 4가지 모델 언박싱과 간단한 리뷰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의 기대만큼 잘 나온 이번 신제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디자인은 괜찮은 것도 같은데 뭔가 선뜻 좋다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것 같고요. 성능 같은 것은 좀 더 써봐야 판단이 설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더 꼼꼼히 이모저모 살펴보고 다음 주에 아이폰 12와의 비교, 4가지 모델 특징 등 포함한 본격 실사용기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놓치지 말고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인볼든 에디터들이 이번 아이폰 13 실물을 보고 어떤 평가를 할지 에디터 한 줄 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신속하고 유익한 라이프스타일 가이드로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